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순실 씨가 30대 측근들을 청와대 고위공무원으로 취업시킨 의혹이 짙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공시생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큰 박탈감을 드러냈는데요. 오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흰 와이셔츠에 휴대전화를 정성스럽게 닦아 최순실 씨에게 건네는 전 청와대 4급 행정관 이영선 씨.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윤전추 씨. 또 최 씨 소유라는 의심을 받는 태블릿 PC를 개통한 2급 선임 행정관 김한수 씨.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30대로 최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윤 씨만 해도 불과 33의 나이로 중앙부처 국장급에 올라 화제가 됐었습니다. 7, 8천만 원에 달하는 연봉에 직분이 주는 권력을 생각하면 평범한 30대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3급에 오르려면 3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으로 시작해도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20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공시생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몇 년씩 공부해서 또 성실하게 일해서 몇십 년을 해서 이제 고위 관료가 되는 건데 그냥 친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인 것 같고요. 현직 공무원도 씁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고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되기 어렵다는 공무원. 되고서도 수십 년을 노력해야 하는 고위직에 실세 말 한마디로 오른 사람들을 보는 공시생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낍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최순실 사태에 쏠린 사이에 식품업계가 기습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물가 관리가 느슨해지는 정권 말기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적기인데 최근 최순실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보도에 노은지 기자입니다. 오비맥주는 올해 초부터 가격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인상 계획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말 주요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6%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코카콜라 음료가 코카콜라와 환타 제품의 가격을 5% 기습 인상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필수 소비재 특성상 평소에는 가격이 통제되다가 보통 정권 말기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인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두부와 소주, 맥주, 참치캔 등의 가격이 무더기로 올랐습니다.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초부터 주요 식품 가격이 줄줄이 뛰는 중입니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어수선한 시국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도 이렇게 어지러운 텀에서는 결국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꼼수로서 라면과 참치캔 역시 꾸준히 가격 인상설이 흘러나오는 상황. 업계에선 시기를 저울질하던 업체들까지 연말 연시와 내년 막바지 인상에 가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등의 제품 품질과 안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자사 엔지니어 김모 씨를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점, 이 자료를 반환하라는 회사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의혹 제기가 소비자 다수를 위한 공익 제보였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나와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우리 파견 근로자 한 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권총 강도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참극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 인근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 한 명이 국내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달 30일 박모 씨와 같이 온 구모 씨가 죽었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은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다고 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산중공업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모르풀 A 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에 참여한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문제는 현지 체류 파견 근로자가 단체 합숙을 하지 않고 인근 여관에서 3-3-5 모여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현지 공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생활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외부 불순 세력이 계획된 강도 행각을 벌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공사는 근로자 복지와 안전을 위해 단체 합숙소와 식당을 현장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산중공업 측은 현지 경비 절감을 위해 민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지 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공사를 일본 미쓰비시나 SK건설보다 1천억 원 이상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따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은 두산중공업의 현지 공사 수준이 중국 업체와 다를 것 없다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근로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워킹 비자가 아닌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측은 근로자 숙소 환경은 하청업체와 합의된 내용이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지라시를 만들어 메신저 등으로 유포한 업체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직원의 평소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지라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세부적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회사에 다시 출근하려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은 사실인 만큼 지라시 내용 전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업계의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지라시가 돌자 쿠팡 측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최초 유포자 최모 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81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게다가 법은 자주 바뀌고 있어서 살필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변화가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면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급받는 자녀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만 받을 수 있지만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단,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방법을 택했을 때 해당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2개의 연금을 모두 주면 과다 지급이라며 유족연금은 20%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로 올려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소득 크기 등에 따라 특정 나이대까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공급 감소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도매 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17개월 만에 1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만 한 달을 채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 1kg당 도매 가격은 15,84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한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파트가 집주인 목소리를 알아듣고 불을 켜주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구현된 건데요. 한지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귀가 모드 실행시켜줘. 외출해서 돌아온 집주인이 스마트폰에 말을 건네자 모든 조명과 가전제품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스마트홈 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집주인의 발음과 억양 등을 인식해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평소 생활 습관을 분석해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안방에 있는 전등을 끄게 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취침 모드로 전환돼 이렇게 집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게 됩니다. 금고도 제어가 가능한데 만약 강도가 침입한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누르면 보안업체가 출동을 합니다. 집안을 넘어 아파트 공용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동시설도 스마트홈 앱을 이용해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하고 같이 적용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의 공용 부분까지도 연동이 되고 거기에 지능적인 기능까지 추가가 됨으로써 굉장히 통합적인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능형 스마트홈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현대건설의 아파트 2,000가구에 실제 적용됐고 내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29,000세대에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 서비스 덕에 우리 생활 모습도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125만 원, 월평균 1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전북 부안군이었습니다. 원정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진료비는 해마다 12%씩 올라 지난해엔 1인당 진료비가 12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 치면 1인당 평균 10만 3천 원을 쓴 셈입니다. 이 가운데 진료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전북 부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남 고흥군, 전북 고창군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뒤를 이었는데 낮은 곳과 비교하면 최대 2.7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도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북대병원 소재지인 대구 중구 등에서는 이른바 원정 진료를 온 사람이 쓴 진료비가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 90%가 관내 의료시설을 이용했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세종시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들어서는 2018년까지 속수무책으로 의료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암 질환은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장암이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운동량은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우울한 뉴스가 많죠. 무와 백초값이 올라서 김장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서 맥주, 도시가스, 택시 요금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무려 2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도 오른다, 저것도 오른다. 뉴스 보기가 정말 무서울 지경인데요. 구체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올라서요.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 올랐다는 건 생계비 지출도 1.3%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생선,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들의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5.4%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배추와 무는 100% 넘게 올랐습니다. 김장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요즘 식당에서 김치 더 달라고 하면 눈총을 받는다고 하죠. 올여름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특히 주부님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4인 가족의 예상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20% 오른 금액인데요. 이 밖에도 신선식품 중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말 반찬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식상하지만 말 그대로 김치가 아니라 금치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또 날씨도 추워지잖아요. 난방비도 슬슬 걱정입니다. 혹시 가스비도 인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됩니다. 14개월 만에 인상한 건데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 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반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1,660만 가구의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32,427원에서 34,185원으로 1,758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요금도 11월부터 4.7% 인상되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난방비가 2,214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거라고 하고 소비자 물가가 1%대 올랐다고 하는데 또 사실 체감하는 거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렇게 박송희 아나운서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추계하는 통계 물가는 전년 대비 1%도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통계청은 가계 소비 지출에서 비중이 큰 481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 평균해서 이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품목을 5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차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품목도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쓰는 품목은 빠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이 사전은 포함되어 있지만 휴대폰 수리비 같은 항목은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항목과 또 소비자 물가 조사 항목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체감 물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세와 월세는 포함되지만 주택 가격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투기적 수요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을 물가지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자가 보유 비용이라고 해서요. 이 집을 보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물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세는 물가에 포함이 되는데 집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물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자가 주거비용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에 드는 비용을 전월세 변동분을 반영해서 수치한 겁니다. 현재 보조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자가 주거비용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올해 9월까지 자가 주거비용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0.9% 오른 데 그친 거죠.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지난 여름 산업용 전기요금과 또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전기요금을 조정해줘서 다행히 가정에서 요금 폭탄을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들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도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잘 감시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